한민족 최고 경축일인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왜곡된 대한의 뿌리 역사를 바로잡아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소중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역사 모험과 신사대체를 위한 역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다리 뜨지 않으시고 뭔가를 얻어가시려는 그 열정을 제가 존경합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그 개천절과 건국절 이런 주제 가지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세기 전 이 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빼앗은 사람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안에서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한 세기 전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 때 동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병전쟁, 무수히 많은 수십만의 사람이 목숨을 바칠 때 나라를 팔아먹고 희희낙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면 저 사진이 1910년 나라를 팔아먹고 부부동반으로 일본에 가서 나라 팔아먹은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파티하고 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76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에게 귀족의 자귀를 주고 막대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아주 자랑스럽게 일본으로부터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자귀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실제로 일제시대는 그 귀족의 자귀를 죽으면은 누가 계승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지배체제가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영국과는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과는 카스트라테프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싸운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 편 듭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면 미국이 어느 편을 들겠는가? 카스트라테프트 밀약에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은 이 체제가 천년만년 갈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대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 단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과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했죠. 1911년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독립운동 집안들, 세력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화도에 있던 조선 후기 내내 이단으로 몰렸던 양명학자들, 이분들이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던 우당, 유해영, 육성재 일가가 또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의 석주희 향룡 선생, 백화 김대락 선생, 이런 일가가 망명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난 한 10여 년 전까지 이런 분들 이름을 대다수가 몰랐습니다.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쳤습니까? 누가 안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이분들은 1910년 겨울부터, 나라 망한 그해 겨울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일가가 망명해서 저기 보이시는 대로 저 추가가 유하연, 중국의 유하연 사범부 추가가란
마을, 그 뒤 대고산이란 마을에 모여서 노천 군중대회를 열고 그 노천 군중대에서 경학자라는 자치 조직을 만드는데 이 경학자는 이 당시에 1911년 당시에 이미 민주공화제를 지향했습니다. 우리가 민주공화제란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란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1945년 미국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라 망한 이듬해 1911년 봄에 이미 경학자에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게 되면은 민주공화제를 실시하겠다라는 이념을 이 당시에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석주 이상용 선생의 글을 보면 이 당시에 서양의 정치 철학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미 망명 당시의 일기를 보면은 민주공화제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추가가에 모였던 이분들 상당수가 대다수가 1919년에 상해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바로 그런 주축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역사관은 바로 노예의 역사관입니다. 반면에 나라가 망했을 때 자신과 전 가족을 거느리고 집단망명해서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 이분들이 바로 주인의 역사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주인의 역사관을 가진 분들,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이분들이 가진 역사관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되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의 역사, 노예의 역사, 이것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 의병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병 활동하다 다 망했어요. 그 아들이 구걸했습니다.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내가 누구 아들 아니냐, 자기 가진 돈을 다 털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얘야, 이 돈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 이 돈은 독립운동에 나서라고 준 돈이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써야 된다. 우리가 주인의 역사학이 해방 이후에 바로 그런 역사학이 됐으면, 우리의 정신이 됐으면 우리 사회 온갖 곳곳이 썩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예의 역사학의 실체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바라본 주인의 역사학, 주인의 역사학을 기렸던 모든 분들이 상해에서,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단재신초 선생 감옥에서 옥사하실 때 이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에서 한국사를 연구한 사람들 귀생 끼고 풀파트 걸리고 있습니다. 단재신초 선생의 여순감옥, 그 차가운 여순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노역하다가 잠시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때 역사조사를 합니다. 이때 바로 이 노예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귀생 끼고 술 먹으면서 파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관이 누굴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썩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제는 이런 매국의 역사, 노예의 역사학을 이제는 그야말로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버리고 주인의 역사학을 되살리자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요즘 느닷없이 건국절 이야기가 나왔죠. 건국절, 바로 오늘이 건국절입니다. 여러분, 3.1 운동 때 김희독립선언서를 보면은 날짜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 조선은 건국된 지 1919년 날짜로 4252년 3월 1일 그때 이미 건국된 겁니다. 그리고 3.1운동의 결과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예요. 대한제국은 일본에 망했고 그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45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망하면서 독립한, 건국한 신생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유구한 역사 민족이고 1910년에 대한제국은 망했고 그 10년 후에 민주공화제를 이념으로 삼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건국절은 바로 대한민국 2년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1회 정기의정원에서 정기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건국기원절, 바로 건국기원절을 10월 3일로 하자. 그런데 10월 3일은 음력 아니냐. 양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11월 3일 경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환산해서 일단 10월 3일로 하고 보다 정확한 날짜는 광복 이후에 우리가 조국에 돌아가면 그때 정확하게 결정하자라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1920년에 이미 건국기원절을 국가로서 법으로서 다 제정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1920년 3월 1일 날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날짜를 뭐라고 썼어요? 아래다가 대한민국 2년 원월 원단 대한민국 2년이라고 날짜로 썼습니다. 날짜를 대한민국이 건국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란 날짜를 썼지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날짜를 썼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4월 11일 날 건국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1919년은 대한민국 원년, 1920년은 대한민국 2년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기념을 해왔습니다. 넘겨줘보세요. 요즘 또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가 있었느냐. 우리 독립운동사에 무장투쟁사가 있습니다. 만주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참의부는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육군주만참의부입니다. 대한민국 산하 무장부대예요. 이 무장부대에서 일본의 사이토 총독이 압록강을 타고 내려올 때 그 전날부터 압록강 대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백 발의 총탄을 쐈습니다. 1923년 한 해만 하더라도 국내 진공작전을 100여 차례 이상 펼친 그러한 자랑스러운 무력항쟁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임시정부였어요. 또 넘겨주세요. 또 하나, 이게 1940년 9월 달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중앙참의부를 계승한 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이 광복군 만들어질 때 사진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기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가 합동으로 광복군을 만든 겁니다. 임시정부가 일개 단체면은 중화민국이 국가 대 국가로서 광복군을 만들고 같은 국기를 걸고 중국에서 행사를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일왕 히로유리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와 상해 홍콩공원에서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고 상해 점령을 축하하는 천장절 행사에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폭탄을 던지러 가기 직전에 선서를 합니다. 본인은 목숨을 걸고 혈병으로서 적의 순회를 타도할 것을 사륙하기를 맹세하나이다 라고 선서를 할 때 선서 날짜가 있어요. 대한민국 13년, 대한민국 14년 날짜를 대한민국 13년, 대한민국 14년 이렇게 날짜를 적고 나가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48년도에 애나 대한민국이 생겨났으면 이분들은 뭡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빼앗긴 대한민국,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적의 순회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목숨을 던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시계는 앞으로 한두 시간이면 더 이상 못 씁니다. 선생님 시계하고 바꾸시죠. 바로 이러한 역사를 갖다가 대한민국 이런 역사를 다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건국절 이야기입니다. 아까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도 기리고 48년이면은 독립운동한 사람도 기리고 그게 아니에요. 48년이 건국절이 되면 이분들은 뭐가 됩니까? 헛거하고 싸운 게 헛거. 대한민국이 없는데 뭐하고 싸웠습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 사회가 해방 직후에 친일청산에 실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회 요직 돈 이거는 친일파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나 명분 정신만큼은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있다. 이것이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였습니다. 그것까지 깨자는 겁니다. 이제 명분도 우리 친일 세력에게 있다. 나라가 없으니까 이들은 매국 세력이 아니에요. 48년도에 나라가 만들어지면 바로 명분 자체는 독립운동한 사람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나 모든 실권은 정치 경제 모든 실권은 우리 친일파가 갖겠다. 나름대로 일말에 요만큼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해방 직후에 연좌제라는 것이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가 후손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이런 연좌제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아까 참의부 참의장 희산 김승학 선생 공산당이 아니에요. 의주군인데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피난 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두에서 노동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와서 그 노동도 못하게 막았어요. 바로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 독립운동 세력이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명분 그것까지도 빼앗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건국절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거마저 빼앗기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독립국가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자기의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군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나서서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건국절에 다시 되새기는 건국기원절의 정신이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무단 통치를 뚫고 3.1운동을 일으켜서 그 결과물로 3.1운동의 결과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갖다가 계승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인 개천절 대회와 여러분들의 열기와 애국심명은 반드시 만국의 길을 가게 하는 식민사관을 타파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 통일 번영을 위한 한민족의 역사를 정립하게 되어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의 역사 중흥을 위해서 한국에서 처음 활동한 것은 1987년인가 당시 신라 호텔에서 1600명 이상의 비라스 같은 중요 인사들과 함께 국조순봉협의회를 창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발기 이도로서는 윤보선 전 대통령, 유진호 전 고대 총장, 황상덕 국정자문위원, 기타 불교계, 기독교, 천도교, 유교, 대한민국의 중요 정계, 사회, 종교계 지도적 인사가 총망라되었고 절대다수의 국민적 호응 속에서 선대위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요 언론들이 총망라되었습니다. KBS, 중요한 조중동, 기타 등등. 그러나 언론에서 그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민주 세력이 좀 강했다 이래가지고 저에게 다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의 연산인 만이산 참승단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신기하게도 쌍무지개를 3번 봤습니다. 처음 나타난 제가 우리 조국과 인류를 위해서 홍익운동이 기필코 필승을 거둬야 된다 했는데 제 앞에 있는 김만순 여사가 이 박사님 쌍무지개가 뜹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미안선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또 가니까 또 미안선 쌍무지개가 2번째 떴습니다. 또 가니까 3번째 안성년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이걸 보고 MBC에서 방송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중앙일보에서 저한테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중앙일보에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천부경과 우리의 이대한 선조의 지혜 속에서는 천지인이 함께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다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3가지의 쌍무지개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쌍무지개가 나타나느냐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저희들 민족의 수건인 자주와 독립, 통일을 위한 동학혁명이 미안선했습니다. 그 다음 일제 치하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3.1 운동이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오늘 조국은 정치적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역사, 정신, 권력 면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사태에 처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와 같은 역사 중흥의 운동이 기필코 3번째로서 성공하고야 말 것이라는 하늘이 준 계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홍익중흥의 이대한 운동은 민족적인 차원을 초월한 인류 최고의 세계 보편주의로서 전 세계 인류를 차별과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여 안전한 자유, 이대한 자유의 실현을 위한 세계 혁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프랑스 혁명이 미완성, 러시아 혁명이 미완성, 이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홍익혁명이 기필코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이대한 혁명을 성공시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모임과 여러분들이 이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한국 한민족의 역사와 권력을 반전시키고 이대한 민족 역사의 중흥과 혁명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이대한 주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고찰해 보면은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러한 현상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은 권력이며 그 보이지 않은 권력은 역사 정신 권력, 역사 권력, 역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우수한 개인이나 우수한 민족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정치, 경제, 군사 권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역사 권력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과 선진 민족 강국들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러시아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유한 조상의 역사 정신에 기초하여 그 민족 또는 국민 국가가 나아갈 공통의 목표, 가치, 추구, 구심점을 확보해가지고 확고한 그들의 민족 역사관에 기초한 자주 독립 통일을 위한 민족혁명을 안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을 봅시다. 자기의 조상이 누구며 자기 민족의 조상이 무엇이며 자기 민족의 조상이 가르쳐준 이대한 우리의 가치 추구를 해야 할 목표 이상인 홍익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까 훌륭하신 분들이 재차 제3 강조하셨습니다만 오늘 우리 조국은 건국절이 최소한 4345년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긴 정부의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하자는 이러한 식민사관에 기초한 망국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들의 역사와 철학적인 미숙함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관과 철학적인 미숙함을 저희들이 우리 또한 다 함께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부 강단 식민사학파는 민족주의다, 세계주의 반한다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안전한 의미에서의 민족과 국가, 인종을 초월한 역사 정치 활동은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민족국가로 형성된 유엔을 보면은 안전보상 이사회가 유엔을 지배하고
수많은 유엔 가입국들이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동북 쪽에는 중국의 시진핑 씨가 중국의 꿈은 중국 민족의 중화민족의 중흥이라 하면서 강력한 중화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 공산당 정당대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그 한반도의 동남쪽에는 일본이 아베를 중심한 보수 우익 세력이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을 꿈꾸면서 신국 사관에 의한 역사 중흥을 통하여 일본 민족의 중흥을 이룩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중국과 일본 전 세계가 자국의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상당수 한국의 지도층 국민들은 여기에 확고한 역사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후손의 자유와 권리 번영을 염원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의 학대체인 집안, 지역, 집단, 민족, 국가의 자유와 권리 독립 번영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번영도 확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은 처참한 학살과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아베는 어버이가 얘기한 것과 같이 조선은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식민사관을 교육한 결과 한민족이 일어나기는 100년을 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당수 지도층과 적지 않은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에 중차대한 막강한 힘을 통찰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 우리가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유대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고 로마 제국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나서도 미국과 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정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인류 역사에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도 할 수 없는 지상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집안이나 민족이나 고유한 역사를 파괴시키면은 그 역사 속에서 고유한 역사 정신이 멸망하면은 그 어떤 민족도 이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미입니다. 스페인 제국주의와 포르투갈 제국주의와 기독교의 깃발을 들고 한 손에는 총칼이고 한 손에는 기독교의 성전을 가지고 무조건 믿어라. 너 조상들은 죽으면 별 볼 일 없다. 결국 보이지 않는 역사 정신이 권력이 멸망함으로써 전지전능한 힘이야 말로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의 위대한 역사 정신 권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집안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고유한 역사 정신에 기초해갖고 가족이 하나로 뭉치고 가문이 민족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민족 통일을 안선하는 것입니다. 화합과 통일이 있고 나야 그 민족 사회에 안정이 있고
안정이 있어야 정치, 경제, 군사적 발전을 갖다가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자아투쟁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를 위한 투쟁. 이 자기를 위한 투쟁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거리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화의 정신과 애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고뇌와 번민,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우수한 자화의 활동을 저해야 합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자화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지만 약한 사람은 정신분열증에서 정신통합이 되지도 않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정신통일을 통한 민족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유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의 이대한 역사정치의 핵인 홍익정신에서 통일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선진 민족을 보십시오. 미국 유대 청교도 역사 정신에 기초하여 유대 청교도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이어지는 미 국민을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신국 천황 사상에 기초한 야마도의 정신에 의해서 야마도 민주주의를 함으로써 통합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종교 정신, 영국 성공의 정신, 중국, 중화 민족에 대한 중화 정신에서 독립 통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인 역사와 정신에 의해서 안전, 분열, 혼란, 대립 속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족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권이 물러가면 정치적 안정을 기할 길 없고 정치 분열 혼란 속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풍랑 속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일국의 정치 현상은 국가 지도자들의 책임만도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의 공통되는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의 정치 문화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의 그 모습 그대로임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8천만 민족과 삼천리 강토에 여러분들과 같은 역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 이 나라를 지도한다면 기필코 우리는 영광된 홍익 민주 통일의 번영을 이룩할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식민사기 오늘의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홍익 정신을 발휘하여 홍익 민족 역사 중흥을 이룩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만이산 참성대에서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내려왔을 때 쌍무지게 3번을 봤다 했는데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 천지인이 우리 사랑하는 8천만 민족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보호하고 역사 중흥의 혁명이 실현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대한민국에 와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강주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11월 3일 항일 독립운동의 기념탑을 참배했고 4.19 학생혁명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그때 주위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는 데는 햇볕이 비춰주고 소나기가 내려오지 않고 옷에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10월 1일 강주광역시 주최로 초청을 받아서 강주에 갔습니다.
강주에 가가지고 강연하기 전에 저희들이 존경하는 범세동, 이름이 범세동이라 하시는데, 범세동 님께서 쓰신 북부여기를 쓰신 범세동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분이 고려시대 고위공직을 지내시고 이주에서는 공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까지 비가 오는데 저희들이 그 범장 선생님 묘소를 참배하려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갖고 천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묘소를 참배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강주 무등산의 연기 어린 정기와 강주 시민들의 애국 충정의 기상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만이산 참성대 강주 무등산의 정기와 강주의 기상, 그 다음 오늘 또 아침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 저희들의 이런 역사적 모임에서 맑은 하늘이 저희들의 이 역사적인 개천절 기념을 축하해주고 하는 이런 걸 느낍니다. 여기에서는 북한산의 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만이산, 무등산, 북한산의 전기가 힘을 합치고 여러분들의 힘이 합쳐지고 하게 되면은 천지인이 합일하여 우리가 영원한 식민사학을 타파하여 민족 역사를 확립하는, 정립하는 민족 역사 혁명을 완성할 것이며, 이 민족 역사 혁명에 기초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 통일 번영을 위한 위대한 민족 혁명을 성공하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혁명의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우리의 홍익사관에 기초한 홍익정신입니다. 이 홍익의 정신을 독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는 홍익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한민족의 독립과 통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위대한 자유와 평화의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바로 위대한 주역이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이며 우리 대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